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공사계획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할 엄면 교수입니다. 이 건축공사계획은 건축여행, 나도 공사 감독이 될 수 있다. 윤혁경 저, 출판사는 김문당, 이 교재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별도 구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절판이 돼서 우리 강의는 비대면 강의로 교재 없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계획은 여기 순서를 보면 공사의 준비부터 가설공사, 토공사와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특히 이제 방수나 방스, 단열에 대한 건축공사 계획에 있어서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의 전 공정에 있어서 우리 지난 학기에 건축 시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배웠듯이 그런 기초 지식보다 건축 공사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공사와 건축주와의 관계, 감리자의 관계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사 준비에 대한 사항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공사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공사를 만나는 거는 특히 이제 좋은 시공자를 만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좋은 시공자와의 만남, 거기에는 이제 만남과 동행, 또 면허 있는 시공자의 선정, 또 양심과 실력 있는 시공자와의 만남, 이런 콘텐츠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있어서 설계는 계획 설계부터 기본 설계, CC 설계 과정으로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복잡하거나 또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설계에 있어서는 도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방서에 관련해서도 디테일하게 내용적인 거를 글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시방서라고 하죠. 시방서는 우리 이제 계약 도서에 보면 설계 도면도 있고 시방서도 있고 또 거기 현장 설명이라든지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 도서 또 내역서 뿐만이 아니라 글로서 설명된 설계 내용이 분쟁이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방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시공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공사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2년, 3년이 걸릴 수 있는 공사 규모에 따라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좋은 시공사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남과 동행이 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만남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 거에 따라서 그의 앞길이 바뀌는 그런 일도 많다고 볼 수가 있고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왕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거지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친구와 스승과 배우자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인생 항로가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 특히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면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 동안 또 같이 함께 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만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와의 만남은 굉장히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좋은 만남은 좋은 건축물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새로 집을 구입하거나 직접 건축을 하는 경우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죠. 여러분이 이제 사회인이 돼서 자기 집을 구입하거나 또는 직접 공사를 하고 직접 건축을 하는 그런 경우가 평생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건축하는 일은 평생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 건축물을
품질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시공자를 만나야 되고, 또 시공자와 또 우수한 기술을 가진 그런 기술자와 만나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따라서 건축물의 이제 품질이 달라지게 되고, 건축물 그대로를 시공사 또는 거기에 참여한 기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평생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다 완성된 이후에 만족을 못하게 되면 살아가면서 불편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품질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건축 기술자와 시공자를 만나서 서로 만남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좋은 건축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시공을 또는 공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면허가 있는 건축자를 또는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제 시공사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무면허라든지 경험에 의해서만 공사를 한 사람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격은 둘째치고 면허나 자격이 모든 것을 이제 보증하는 건 아니지만 면허 있는 시공자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사가 되어야 된다. 면허나 자격이 모든 것을 이제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나에 대한 권익, 건축주에 대한 권익은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공사를 하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얘기를 했죠. 또 간혹 공사하다가 이제 중단이 돼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소한의 법적인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면허가 있는 자격자일 경우에 보상을 받는다든지, 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이나 또는 부실 공사가 있는 경우는 자격이 상실이 될 수가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면허가 없거나 자격이 없는, 책임이 없는, 부담이 적은 그런 시공사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의식 자체가 이제 저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적어도 면허가 있는 시공사가 공사를 할 경우에 부실 시공이라든지 불법 시공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면허에 대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공사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질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한 면허에 대한 자격에 대한 그런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면허가 있는 시공자의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 감독은 공사를 발주하는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은 설계 당시부터 참여가 돼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수록 품질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만큼 눈에 보이게 되고 보이는 만큼 품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계는 시공을 하기 위해서 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도서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기능, 기술에 대해서 오랜 동안 설계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설계 도서에 함축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에 관여가 돼서 쭉 과정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공사하는 데 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하나부터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계에서 이제 시공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사전에 검증을 할 수도 있고, 또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려운 설계라고 하면 그만큼 시공할 때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하고 솔루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검토가 된 이후에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목업 테스트라든지 검증을 하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품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좋은 시공사는 의견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르고 시행 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시공사는 도면대로 그대로 그게 품질이 좋든 나쁘든 설계자는 완벽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설계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도에 오류가 있거나 시공하는 데 있어서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시공자는 시공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된다든지 좀 더 나은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공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가 돼서 공사를 순조롭게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공자가 이제 좋은 시공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사 감독자는 시공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 사항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여름 우기철이 있고 겨울에 이제 동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 기간에 대한 스케줄링도 해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는 재난이나 공사의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중단한다든지 그 이후에 안전을 확인했을 때 공사를 다시 재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측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과 실력 있는 시공자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죠. 양심과 실력 있는 시공자와 이제 협력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고 양심 있는 시공자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소문의 이력은 또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병이 있다라고 하면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좋은 명의도 생기고 자기 몸을 이제 치료도 할 수 있고, 병을 숨기고 남한테 알리지 않으면 자기만 알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의를 만나기 위해서는 좋은 병원의 입소문에 대해서 그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병을 치료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소문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혼자만이 알고 혼자만이 알아본다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낸 지식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한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발품도 많이 팔아서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좋은 건축물도 많이 봐야 되고, 사회의 트렌드에 따라서 건물의 유형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도 봐야 되고 많은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건축을 한다고 소문도 내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실력 있는 시공사는 잘한다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잘 지어진 건축물은 그 자체가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 주인들이 잘 지어진 건물들은 건물 주인이 자기 집을 제3자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 건물에 또는 그 시공사를 홍보하는 홍보 대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입소문이 나게 되고, 또 그 건물이 잘 지어지면 소문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실력 있는 시공자는 이런 광고를 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는 맛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고, 그 맛있으니까 그 집에 대한 얘기를 주변의 여러 사람들한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집에 앞에만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의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까지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게 되면 그만큼 그거에 대한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음식을 소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력 있고 양심이 있는 시공사는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지어진 건물을 알리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는 먼저 경험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잘 지어진 건물을 찾아다니고 설계자는 누군지, 시공자는 누군지, 이 시작부터가 반을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도 안 하고 찾아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자격 유무를 떠나서 양심과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양심 있고 실력 있는 그런 경험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좋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준비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일반 계약서 내용 이런 항목들이 쭉 있고 또 설계 도서 도면이죠. 도면에 대한 내용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계약서에 첨부가 되고 또 거기 설계 도서상에서 도면에 이제 불충분하거나 또는 도면의 내용을 글로서 표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를 이제 시방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사 시방서도 이제 계약서의 일부로서 공사를 계약하는 이유는 공사를 잘 진행하다가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돼서 서로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런 책임 소재를 가지기 위해서 시공사나 또는 건축주나 감리자나 설계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계약 내용과 설계 도면과 시방서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파악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시방서는 대부분들이 이제 글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도서의 일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을 이제 도면에 글로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글로 표현하는 걸 이제 시방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계도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설계 도서에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시방서에 풀어서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자는 설계 도서뿐만 아니라 공사 시방서에 이제 기재된 내용대로 시공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사 시방서는 설계자, 건축주 의도한 모든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공사한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설계 내용의 이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방서의 역할은 사업주나 설계자나 도급자 및 시공사가 되겠죠. 이 당사자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 판단과 기준이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약 조건에 공사에 관련된 이제 세부 내용을 이제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해지는데 시방서의 내용은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이제 특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방서에 의해서 이제 공사를 주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방서가 차지하는 계약서 조건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방서에는 크게 표준 시방서와 이제 특기 시방서가 있습니다. 표준 시방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표준화된 시방서로서 각 공정별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시방서가 되겠고 특기 시방서는 이제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하는 걸 이제 시방서라고 하죠. 그래서 표준 시방서는 건축 시공 일반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기재하고 있고 특기 시방은 특정한 공사 또는 특정한 재료에 대한 공법에 대한 이런 필요한 부분을 이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시방서는 공사의 질적 요구사항 또는 성능 수준의 내용을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품질에 대한 시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글로서 이제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에 표시한 이런 구조물이 완공될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목표치를 이제 글로서 도면은 도면대로 있지만 그를 글로서 표시해 놓은 내용을 시방서라고 하고 글로서 표현하기 불충분한 경우에는 상세 그림 등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이제 시방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시방서는 시공자뿐만이 아니라 공사 감리자가 이제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이제 시공을 하게끔 감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 시방서에 대한 역할을 보면 공사 시방서의 역할은 크게 이제 4가지로 작성이 되는데 도면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설계 의도를 풀어서 기재한다. 공법이라든지 자재에 대한 사양이라든지 설치물이라든지 제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 의도를 풀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수입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도면의 내용보다 특히 이제 시방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철저히 해야지 그 스펙에 맞는 장비를 구매를 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특히 구조나 재료의 성능과 수준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설계를 구조물로 만들기 위한 필요한 이제 공법도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감해서 각종 재료에 대한 시험과 검사에 관한 사항들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를 포함해서 공사 시방서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공사 시방서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이 오차 범위에 대해서 또는 KS에 대한 품질 표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제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서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첫 시간인데 공사 준비에 대한 사항, 공사 시공자의 만남과 시방서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첫 시간 이런 공사에 대한 준비를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공정별로 나누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